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3번 빈칸 추론 문제였고요. 번식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이제 인간을 포함해서, 코끼리와, 뭐 이런 침팬지였었죠? 이런 종들은, 유인원들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만큼 번식을 하는데, 굳이 쥐하고 비교를 좀 해가지고요. 이렇게 빨리 낳고, 많이 낳고, 하지만 많이 죽는, 이런 비교 전략. 그래서, 우리 쪽의 그런 생존 방식이 좀 더 낫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는 비교 대조하는 글이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In most respect인데요. 이제 이것도 사소한 건데, 여러분들 이제 respect이 존경만 알고 있던 친구들, 사전 바로 딱 찾아보면 알겠지만, respect은 이런저런 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n most respect, 그러면, 좀 대부분의 면에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one of a relatively 아니고 relatively예요. relatively small number of species. 이런 것도 사소한 건데, species는 틀린 발음. species 이런 거 사소한 건데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적은 수의 어떤 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이냐면 evolved a very different strategy. 좀 다른 전략을 발달시킨. 뭐 하는 전략이냐면 형광펜. 우리가 이게 이 글의 주제죠. investing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투자를 하는 거죠. to produce more slowly. 더 천천히 번식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리고 여기 이제 굳이 코끼리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서 나오는데, 낳는 어떤 자식의 수와 방식과 연령대와, 그 다음에 이제 쥐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apes,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유인원들, 그러니까 우리 침팬치라든지, 고릴라라든지, 오랑우탄이라든지, 자, 이런 코끼리들처럼, we mature. 자, 우리는, 잘하는데 성숙하다 이 뜻인데요. 동사 1, 그 다음 동사 2, 그리고 동사 3 이렇게 병렬돼 있죠. 이 정도는 가볍게 눈에 들어오죠. At a leisurely pace인데 또 나왔네요. 우리 앞선 지문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렇게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leisure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유 이런 뜻이죠. leisure. 우리말처럼 쓰죠. leisure 활동할 때 그 leisure. 되죠? 그 명사에 ly가 붙었으니까 leisurely. 뭔가 여유롭게, 느긋하게, 느릿느릿한. 이해됐죠? 페이스가 속도니까 여유로운, 느릿느릿한 속도로 이르는 성장을 하고요. 쥐에 비해. 그리고 grow large bodies. 자, 몸을 크게 키우고요. 그런 다음 have few baby. few는 약간, few는 이제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지금 한국 기준으로는 가정에서 아이가 낳는 비율이 한국은 이제 굉장히 좀 떨어졌죠. 0.7명대 정도로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few baby 아기를 거의 낳지 않죠. But 그러나 devote much time and energy 많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죠. 뭐 하는데? Raising them well. 그들을 잘 기르는데. 선생님 이제 이거 어법적인 표시를 좀 해놨는데 이때 to가 devote란 이 단어와 좀 짝이 돼서요. 어디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to가 전치사 to니까 여기 뒤에 ing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또 가볍게 어법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굿은 형용사고 이 형용사의 부사 형태가 well입니다. 굿하고 well하고 물어보는데 해석으로 풀면 망하는 거예요.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즉 우리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고 물어보는 어법 문제라면 언제나 부사는 동작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렇게 그다음 목적어나 주어에 대한 설명이면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에 대한 혹은 주어에 대한 설명이면. 그러면 아이들을 잘 기르는데 아이들이 좋은 거예요? 기르는데 좋게 잘 기르는 거예요. 당연히 맥락상.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겠다는 얘기예요? 잘 기르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부사가 맞는 거죠. 계속 갑니다. This unusual strategy succeed.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 전략은 성공을 합니다. 참고로 왜 여기서 이 특이한 전략이라고 표현을 썼냐면 자연계에서는 잘 생각해보면 일부 정도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코끼리도 나오는데 일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댕댕이들도 보면 한 번에 강아지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죠? 한 번에 낳는 자식의 숫자도 많고 자식을 낳는 빈도도 높고 자식을 또 아기 때부터 아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바로 낳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나 유인원이나 여기 나와 있는 코끼리는 어느 정도 나이 우리 인간 기준으로 성년이 되고 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독특한 전략은 성공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뭐인 반면에 혹은 뭐뭐인 여기서 이제 반면에 좋겠죠.
이런 apes, 이런 유인원이라든지 코끼리들은 produce fewer babies than mice. 이 쥐새끼 좀 그러네. 쥐들보다 더 적은 아기들을 갖는 반면 a large percentage of their offspring, 그들의 후손들의 많은 비율이 survive,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to then reproduce, 번식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특한 전략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 논리 이해됐죠? 다시 한번. 자손의 숫자는 더 적지만 살아남는 자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번식을 하게 된다라는 논리고요. 자, 여기 문법적으로 또 체크할 게 좀 나오는데 여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percentage,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퍼센트나 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주어 자리에 오면 좀 단복수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해요. 예를 딱 들어주면 10%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10명 중에 1명이면 단수지만 100명 중에 10명이면 복수죠. 3분의 1 분수 생각해보세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3명 중에 1명이면 단수지만 300명 중에 100명이면 복수죠.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뒤에 나오는 이 명사 여기를 그냥 주어 취급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 근데 이제 2단계, 이건 이제 어휘적인 특징. offspring은 이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자손들이란 뜻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 동사에 s가 안 붙고 복수 형태의 동사인 survive가 온 거죠. 여기까지 알았어야 돼요. 이번 게 알아두세요. offspring 뭔가 단수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됐나요? 자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수 주어가 왔으니까 동사에 s를 안 붙이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단수였다면 저기 있는 survive에 s가 붙었어야 되겠죠. 이해됐죠?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우스 마우스는 그냥 생쥐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자, 생쥐가 can become a mother. 자, 엄마가 될 수 있고요. 자, 여긴 can become, 그 다음에 여기 그냥 has, 그리고 and 다시 여기 can have 이러면서 좀 독특하게 동사 to 부분에만 can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3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이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 다음에 2번 동사에는 그냥 이렇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는 can이 안 붙은 겁니다.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자, 생쥐가 첫 번째 can become a mother. 엄마가 될 수 있어요. When she's just 5 weeks old. 5주만 돼도 바로 번식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 다음 두 번째 has 4 to 10 pups per litter. 이제 리터가 한 번 새끼 낳는 걸 얘기하는 별표식으로 나왔죠. 이 펍도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새끼를 낳을 때마다 4마리에서 10마리씩 새끼를 낳고, 이건 사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뭐 할 수 있냐면 can have a new litter. 새로운 새끼를 또 한꺼번에 낳을 수 있는데 every 2 months. 무시무시하네요, 번식력이. 2달마다 over the course of her approximately 12 months life. 이제 보통 이제 사는 게 한 12개월 정도 사는데, 수명이 12개월 정도 되는데 대략 approximately 그럼 대략입니다. 대략 이 그녀의 이 쥐의 어떤 이제 수명인 12개월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매 2달마다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문법적으로 조심할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can, 여기 3번도 can인데 여긴 그냥 이런 자식을 4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 주어에 걸려서 얘는 그냥 수일치 맞췄다는 거, 요거 좀 조심하시고, 이 부분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have 써가지고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건데, 요거 혹시 기억나나요? every는 선생님 왜 기억나나요? 라고 물어봤냐면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여서 every는 기본적으로는 단수 취급하는 게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독특하게 2 months 하면서 복수 형태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원래는 단수를 써야 되는데 예외가 딱 있죠. 이 every 다음에 주기, 그러니까 우리말로 매 뭐뭐마다 일 때만 복수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every 2 months라고 한 이유가 매 2달마다 이런 주기를 나타낼 때만 every는 또 복수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그렇구나 정도 하시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쨌든 무시무시한 번식력을 자랑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그녀의 이 새끼들은 die 어려서 죽어버립니다 하면서 여기는 끼워 넣기 문제, 위치 문제 내기도 딱 좋죠. 됐죠? 그다음에 여기 연결사 잡아놓고요. 그냥 계속 연결해서 앞에 나왔던 어법 한 번 더 설명할게요. The vast majority of란 표현이 나왔는데 이 majority가 대부분이란 단어입니다. 이것도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약속, 퍼센테이지나 분수처럼 이 오브 뒤에 나와 있는 여기 her props 여기를 주어로 취급하는 거니까 여기가 복수니까 동사에 또 s가 안 붙고 die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뒤에 형용사를 썼는데 자 다시 한번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 형용사, 동작을 꾸며주고 있으면 부사. 선생님을 딱 싫은 게 여러분들 문법학자 될 거 아니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 안 해도 돼요. 아, 그 표현이 익숙한 일부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강의가 또 이렇게 다 오픈되다 보니까 자신이 가르치는 방식과 좀 이렇게 달라가지고 불편하신 일부 선생님들한테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걸 일형식 참 웃기네요 그러면서 자 지나가다 한마디 하면 이렇게 댓글이 가끔 달리는데 이게 보면 좀 측은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무조건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도 선생님 강의 인강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2007년부터 했어요. 17년 아니고 2007년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요즘 이제 내공이 쌓여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다시 한번 딱 이렇게 알려줍니다. 문법학자 될 거 아니니까 뭐 1형식, 2형식 안 해도 돼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안 해도 돼요. 아, 그게 편하면 다시 한번 그렇게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학교 내신 풀어야 되니까.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설명은 그 뒤에서 형용사 쓰면 되고 동작에 대한 설명이면 부사를 쓰면 된다. 이 원리만 딱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사실 이건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유사보호라는 거거든요. 그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려서 죽습니다. 죽는 거에 대한 죽는 동작이 젊은 동작이 아니죠. 이 친구들이 어린 새끼들이 어린 거죠. 그 상태에서 죽은 거니까 영이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위치 문제 주의하시고 수일치 조심하시고 영 형용사 쓴 거 주의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또 접속사 조심.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유인원 친구들인 침팬지나 혹은 코끼리의 엄마들은 does not reproduce. 자, 번식을 하지 않아요. 뭐 하기 직전까지. 자, until은 직전까지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She's at least 12 years old. 최소한 12살이 되기 그 직전까지는 번식을 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12살이 돼서야 번식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she gives birth to only one infant every 5 or 6 years. 아하. 매 5년 또 나왔네. every 다음에 주기. 5년에서 6년마다 딱 한 마리씩의 아가들, 인펀트가 응애응애 아가를 인펀트라고요. 아가들만을 give birth, 낳습니다. 이것도 통째로 낳다라는 뜻입니다. Over the next 30 years or so years. 그 다음 한 30년간 혹은 그 다음 연도간 그러니까 수명이 한 30년 혹은 조금 넘는데 요 기간 동안 한 5, 6년에 한 번씩 한 마리씩만 낳는다. 완벽하게 대칭이 되네요. 자, 그런데 내용 다 끝이 났고요. 접속사 또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여기 not until 부분을 선생님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성향에 따라서 저 부분을 행여나 내실까봐 또 꼭 이번 지문에 이번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알아두면 너무나 좋은 구문이기 때문에 not until 구문은 가볍게 설명을 좀 하나 해 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학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게 알아두면 너무 좋은 거니까 또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볼게요. 뭐냐면 until을 선생님이 아까 까지라고 번역하지 않고 굳이 직전까지라고 번역했죠. 이걸 더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결론만 던져줄게요. 그런데 이렇게 not until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원어민들 입장에서 not until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not until 합쳐가지고 이걸 앞부분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not until she is at least 여기까지만 쓸게요. 12 years old 여기까지. 이걸 먼저 앞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 이 나머지 뒷부분, 지금 여기까지만 가지고 강조하는 거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나머지 뒷부분을 이어서 쓰는 건데 나머지 뒷부분에서 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걸 강조하려고 이 부정어구 부분을 앞으로 보내버리다 보니까 이 부정어구로 출발하는 문장은 뒷부분이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지는 약속, 이걸 우리는 도치라고 부릅니다. 도치되는 약속이 있다 보니까 이 뒷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도치가 되냐면 does 의문문처럼 does 그 다음에 여기 a chimp or elephant mother 그 다음 reproduce 이렇게 여기도 밑에 쓸게요.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 여기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어서 두 주어 동사가 된 거고 됐죠? 그 다음에 해석할 때도 until이 뭐하기 직전까지니까 not until 하게 되면 뭐뭐한 후에야 정도로 번역하게 됩니다. 반대말이니까 until이 뭐뭐하기 직전까지니까 not until은 뭐뭐하고 나서야. 즉 다시 한번 그녀가 최소한 12살 됐죠? 여기 12years가 생략된 거니까 지금 뺀 거예요. 12살 정도가 되고 나서야 그 다음 does a sheep or elephant mother 이해됐죠? 침팬지나 코끼리 엄마가 reproduce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치시킬 수 있는 패턴까지 정도는 기억을 하나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문장이 더 남았는데 멋대로 끝내버렸죠. 놀랬죠. 바로 이어서 갈게요. 아까 그 나던틸 구문을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네, 우리 촬영하실 때도 또 깜짝 놀라가지고 네, 막 이랬더니 뭔 소린가 했네요. 자, 갑니다. About half of, 진짜 마지막. About half of these offspring. 자, 이러한 후손들 중 대략 절반 정도가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Make it to becoming parents. 아하. 아까 쥐 새끼들하고는 좀 다르죠. 욕 아니에요? 쥐 새끼들하고는 좀 다르죠. 절반 정도가 부모가 되는 걸 해냅니다. 자,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체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앞서 나온 겁니다. 이때 어바손 관하여가 아니라 대략이에요. 대략 절반 정도가 또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2분의 1, 절반, 단수예요, 복수예요? 애매하죠. 그래서 또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주어로 취급해서 이제 offspring 이 자체가 복수 형태라고 얘기했었죠. 후손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make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이 make it 이란 이 표현이 어휘적으로 통째로 무슨 뜻이냐면 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해내다 그래서 뭔가 도착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I can't make it 그럼 나 해낼 수 없어 이런 뜻도 되고 I can't make it 나 그 시간까지 못 가 나 도착 못해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나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알겠죠? 맥락에 따라 뜻이 다른데 여기서 이제 해내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절반 정도의 그런 후손들 중 절반 정도만이 make it 해내는데 어디에 대한 이 to가 또 전치사 to입니다. 무엇에 해내다 무엇을 해내다 이 느낌으로. 그래서 이 뒤에다가 전치사니까 ing를 붙여서 becoming parent 부모님이 되는 것에 이렇게 전치사 to로 쓰여서 성공을 하고 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다 해내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쥐들하고는 비교가 되고요. 이제 진짜로 정확한 마지막 문장이었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